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첨가중합이라는 방법인데요. 첨가중합 방법은 지금 보면 여기 에틸렌 있죠? 이것이 가장 작게 잘랐을 때 그 어떤 단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틸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가운데 이중결합이 있죠. 근데 이 밑에 보니까 폴리에틸렌 이렇게 고분자를 만들었을 경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결합이 하나 끊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결합이 끊기고 이 옆에 있는 결합이 끊기면서 이것이 서로 손을 벌리고 새로운 결합이 하나 또 만들어졌다. 그래서 줄줄이 연결된 것이 바로 폴리에틸렌이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첨가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첨가중합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두 학생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는 손을 여러분들 전체에 큰 원을 만드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고 있는 손을 지금 열어놓고 이렇게 손에 손을 잡아야 하는 경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첨가중합 방법이라고 한다. 즉,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계속적인 첨가 반응으로 커다란 고분자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첨가중합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열 가소성 수지, 즉 열의 약한 수지가 바로 이러한 방법, 첨가중합 방법으로 합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예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이 단위체 좀 눈도장을 꽉 찍어 두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그 에틸렌에서 수소 대신에 뭐가 대신 들어갔느냐? 예, CL이 들어갔죠. 이것을 우리가 염화 비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손에 손을 벌려서 이렇게 첨가 중합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폴리염화 비닐인데, 이건 우리가 흔히 PVC라고 하는 거 있죠. PVC 관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관으로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첨가 중합에 이어서 또 다른 중합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축합 중합 방법이죠. 자, 축합 중합 방법은 이 학생들이 지금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또다시 큰 원을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주머니에 손을 빼고 손에 손을 잡았을 경우 이러한 중합체가 이루어진다. 자, 무슨 뜻이냐? 이러한 단위체, 가장 작은 이러한 단위체가 서로 결합을 해서 물 분자 같은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가야 해요. 이 경우에는. 자, 떨어져 나가고 나서 이렇게 고분자 합물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 아까 첨가 반응에 비해서 여러분들 하나 달라지는 건 뭐냐면 뭔가가, 여기 지금 작은 분자의 예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가 빠져나가서 중합 반응이 된 것을 우리가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열 경화성 수지, 즉 열에 강한 그런 열 경화성 수지가 바로 이러한 축합 중합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축합 중합 반응의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통 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에 의해서 축합 중합 반응을 하면 이러한 페놀 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축합 중합 반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페놀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HCHO 요거 알데히드가 되는 거죠. 자, 포름알데히드와 페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페놀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H2O가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합을 한 것들. 지금 여기 이제 OH가 어디로 갔나 하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 밑에 OH 그리고 옆에 있었던 H가 빠져나가고 HCHO에서 전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중합 반응을 했다. 즉 물이 빠져나간, 물과 같은 작은 분자가 빠져나간 이러한 축합 중합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페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첨가 중합과 축합 중합 방법에 대한 그 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러한 중합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가? 먼저 플라스틱 중에서 첨가 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는 그 단위체가 뭐냐? 가장 작은 단위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에틸렌이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데 이러한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이 경우에는 손에 손을 벌리고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게 없이 줄줄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결합 있는 건 똑같고 대신에 탄소수만 좀 증가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첨가 중합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보통 섬유 또는 상자 같은 걸로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폴리염화 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에틸렌 구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소 대신에 CL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염화 비닐을 단위체로 해서
첨가 중합을 했을 때 이러한 폴리어마 비닐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주로 PVC관이라든지 레코드판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예가 있느냐? 폴리스틸렌이라고 해서요. 이거 이제 벤젠 고리에 수소가 하나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중 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줄줄이 연결이 된 것. 그러면 폴리스틸렌이 만들어진다.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는 보통 단열재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CH2 대신에 이렇게 F2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테트라, 플로르, 테트라라는 건 이제 플로르가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틸렌,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다. 이것이 결합이 깨지면서 첨가 중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테프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냄비나 프라이팬 코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첨가 중합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첨가 중합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중합하는 게 바로 뭐냐? 축합 중합체다. 축합 중합은 아까하고 다른 게 뭔가 작은 분자가 빠져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페놀 수지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이러한 페놀이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하고 반응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작은 분자인 물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런 페놀 수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교적 열에 강한 열경화성 수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연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 수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소와 또 역시 포름알데히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축합 중합 반응을 하면서 이러한 요소 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접착제라든지 병마개 등으로 요소 수지를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또 하나의 축합 중합체란 뭐가 있느냐? 멜라민 수지라고 해서요. 이러한 멜라민하고 또 역시 단위체로서 또 다른 단위체,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해서 멜라민 수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주방 용기로 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